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황은 기본,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숨은 흑진주 발굴의 대가, 안전성, 정확성은 물론 수익까지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대박 플러스와 함께 기업 탐방의 원조 조민규 멘토의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조민규 멘토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국에 오다 보니까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우리에게 이제 봄은 사라지고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상당히 좀 우울한 얘기들이 좀 많을 텐데요. 이럴 때 입맛도 많이 잃으시고 더 더운 날씨에 좀 지치시고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는요, 양배추를 데워 드신다든가 옥수수풀을 드시면은 원기도 좀 회복할 수 있고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오늘부터라도 좀 챙겨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대박 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부터 2번, 무료 문자 013-3366-0110,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c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기법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전 종목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시황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2010포인트를 넘어서 2013포인트 초반대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어떤 시장 흐름이 그렇죠. 2000포인트를 넘어서 시작하면 오히려 종가 때는 지속적으로 좀 음봉을 내면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가상으로는 2000포인트를 지켜놓고 마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일 대비해가지고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상승세를 좀 반납을 하면서 약간의 좀 조정폭이 크게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지수가 약간 소강 상태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료를 보시면서요, 시황과 관련된, 그 다음에 업종과 관련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저녁 방송에서 월요일 예상 지수 밴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1차적으로 이제 저점에 대한 밴드는 1985포인트, 위쪽으로는 2015포인트 정도까지 박스권의 흐름이 좀 연출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수요일이 단기적인 이제 이번 주에 있어서 변곡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일단 1차적으로는 2013포인트 정도까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을 하는 흐름들을 보였었고, 최근에 어떤 단기적인 저점에서부터 반등이 들어갔었던 구간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저점에서 반등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 쪽으로 전환되는 변곡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말씀드리지만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00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펀드의 어떤 환매 물량이라던가 기관권의 어떤 매수 수급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관망적인 형태를 좀 띠고 있어요. 그래서 종가상으로 2010포인트를 좀 시원하게 넘겨놓는 종가의 어떤 회복이 나타나야지만 추가적인 좀 상승을 견인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시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업종을 대표하는 대형주들, 새 회사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현대차, 포스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LG디스플레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이후로,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이, 낮아진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예상치보다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내일장에 되면 더더욱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반영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화면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위쪽에 보이시는 빨간 선이 코스피 지수 올해 시작됐었던 시초 지수입니다. 그래서 시초 지수가 2013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2013.
이렇게 시초가를 회복을 하려다가 0.02포인트 정도 차이로 시초가를 건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최근 들어서 있어서의 고점을 일단 넘겨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2000포인트를 지지하고 더 마감을 한 것이 사실상 좀 긍정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어떤 시장을 보면 2000포인트 이상에서 시장이 출발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종가상에서는 2000포인트 밑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를 넘어서 상회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지만 종가상에서도 2000포인트를 지켜놓는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 자체가 2000포인트가 상당히 어떤 무거운 저항에 대한 역할보다는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아래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다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지고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이라던가 혹은 박스권 하단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흐름들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시장 전망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5월달 정도에는 한 2050포인트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업종적인 측면과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사실은 극명하게 좀 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도기 시장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은 시장의 하락세에도 꿋꿋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됐었던 화학주라던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이 전반적인 큰 폭의 좀 낙폭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런 어떤 주도주와 소외 업종에 대한 차별화가 극명하게 앞으로 더 심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7개월 만에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가지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좀 키우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실적이거든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장 대비해가지고 좀 저평가된 종목군들은 시장하고 상관없이 어떤 기본적인 가치와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적이 안 좋거나 업황이 좀 부진한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소외가 되면서 하락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원래 제자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바닥권에서 계속해가지고 바닥을 다지는 형태로서 시장이 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권에서 소외됐었던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추세적으로 가고 있는 대형주죠. 대형주 중에서 이제 IT나 자동차 업종 쪽으로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한 매수 준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 좀 실적이 안 좋다거나 업황이 좀 부진한 종목군들은 좀 미연에 좀 팔아놓고, 앞으로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때까지 추세적인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속적으로 어떤 펀드 환매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이 갇혀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는 준비의 기간, 그래서 과도기가 현재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초부터 성장주, 그다음에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보다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사실상 실적에 대한 기대치보다도 주가가 더 올라가 있는 상황들을 보였었는데, 이제부터는 코스닥 시장도 저PER, 그래서 실적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단기적 바닥권에서의 매수세가 진입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을 좀 업종별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그나마 IT 섹터하고 자동차 섹터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IT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이 추세적인 좀 상승을 하고 있고, IT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대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래소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IT나 IT 자동차 종목군들이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져 있고, 코스닥 시장 쪽 같은 경우에는 IT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스닥은 아직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나타나기보다는 단기적인 모멘텀, 그 다음에 어떤 일시적인 테마, 이런 부분들로 인해 주가 상승이 좀 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적인 스탠스를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주 후반부에 있어서의 시장을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내일이죠. 현대차, 포스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지수 2000포인트에서 2010포인트에 대한 어떤 그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실적이 향후 지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별적으로 이제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그룹주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같은 그 자동차 업계의 전반적인 그 실적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실적이 앞으로 2000포인트를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키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27만원권에서 한 32만원대까지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30만원 이하권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기업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7년 7개월 만에 4만 원대를 또 돌파하면서 한 4만 8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역시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한 17년 만에 신고가를 또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IT 섹터들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도 시장의 어떤 예측치보다는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아마도 2분기 때서부터는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호전이 강화될 걸로 지금 계속해가지고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인 그 업종을 좀 정리를 해보면 주가에서 이미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 쪽에서 1, 2등주이면서도 어느 정도 시장보다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부 개별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두드러진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업종을 대표하는 섹터 중에서는 뭐 IT 중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은 그나마 시장보다 좀 견조한 흐름이고, 화학 관련 섹터라던가 조선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보다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종목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군들 쪽에 추세가 있는 종목군들 쪽을 매수를 좀 하시고, 코스닥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에서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변화를 좀 시도해야 되지 되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된 그 기업들의 실적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서 워낙에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대치 정도의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면 시장의 어떤 그 예상치에 부합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기대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조금만 좋은 흐름이 나와도 사실상 기대치보다 좀 더 그 시장의 예측을 상회하는 식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3사 현대차, 포스코, SK 하이닉스 뭐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는 업종 대표주들이죠. 그래서 이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이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키를 좀 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주식을 하실 때 1900포인트, 1920포인트, 뭐 1950포인트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2000포인트 시대를 준비하셔야 되고, 2000포인트 시대에 맞는 종목, 그 시대에 맞는 업황에 맞는 기업군들을 가지고서 매수를 하시고 또 보유를 해 나가셔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고 시장 수익률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시장 자체는 약간의 또 쉬어가는 흐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충분히 5월 달에는 203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 업종이죠. 자동차와 IT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하고는 별개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예상했던 부분들하고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봤고요. 지난 그 포트폴리오 종목군들 AS를 하고 어떤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미노스가 한 25%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인포피아가 8%, 그다음 유니테스트가 7%, 삼리식품, 동아일텍이 한 2% 정도 주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1차적인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3,000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매수가인 2,15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유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면서 현재 그 주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일 먼저 편입했었던 인포피아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피아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좀 지루한 흐름이지만 13,000원대에서 지속적인 저점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14,000원대를 지속적으로 좀 돌파를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한 4%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다가 후반부 들어서 코스닥 시장 쪽이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약간 좀 밀리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살 것이냐. 그리고 바닥권에서 돌아가는 종목을 살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정도권까지 한번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15,000원, 그 다음에 16,000원 쪽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요. 사실상 지금서부터가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을 어느 정도 탈피하고 바닥권 탈피에 대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변동성이 좀 확대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을 지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000원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 구간이고 지금서부터는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니테스트입니다. 예,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편입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점이 계속해가지고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아직 상승하는데 출발도 안 된 가격권에 있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탐방을 한 5번 정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특히 하이닉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종, 특히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수주가 또 나온다고 한다면 전년 실적을 전년 매출액을 상회하는 어떤 그 기대와 구분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1분기 그다음에 2분기로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요. 연속적으로 지금 1,800원대서부터 2,0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양봉이 수렴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직접 매물 저항이죠. 과거에 하락을 했을 때 2,600원에서부터 2,200원 정도까지 밀렸었던 그런 과거의 매물들을 지금 소화해 나가는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2,500원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요. 삼립식품입니다.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탄력적인 부분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쉬어가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횡보를 하면서 힘을 좀 비축하는 있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제가 편입했던 73,000원 정도 구간까지 다시 밀려 내려온다 한다면 사실상 73,000원대가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을 하고 그 이후서부터는 다시 위쪽으로 돌아서려는 그런 힘들이 좀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의 어떤 기조, 그다음에 30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막 급격하게 매수를 가담하시거나 이러기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좀 조정을 보여주고 한 74,000원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분할적인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0만 원을 한번 갈 때까지 포트에서 편입을 제외하지 않고 한번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동아 엘텍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G 디스플레이도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증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그 아이템을 가지고서 이제 OLED 시장 쪽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서서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그 진출했었던 그 설비 투자 증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시험 운전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상업 생산을 하는 부분을 올해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추가적인 또 투자를 할 때 수주적인 모멘텀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어떤 시가총액, 기업에 대한 가치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그 다음에 자회사의 어떤 지분 가치에도 못 미칠 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가치는
현격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7,500원 정도 수준에서부터 한 9,000원 초반대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21선 이격도가 약간 좀 벌어져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9,000원 정도 초반권에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좀 그 지지 라인을 좀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 시에 저가에서 참 모아나기가 좀 그 유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어떤 조정이 들어오면 종가권에서는 좀 주가에 대한 관리들이 진행이 되면서 추세를 좀 유지해내려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면 9,000원, 9,1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수익이 가능하겠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마쳤는데요. 본격적으로 기업 탐방을 다녀왔었던 조민규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탐방을 다녀온 기업은요. 방송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GNC 에너지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GNC 에너지 본사에서 기업 IR, 소규모 기업 IR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참석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가스, 그다음에 GNC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성황리에 진행이 됐었었고요. 제가 갔을 때 어떤 그 질문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셨었는데, 기업 담당하시는 분들도, 하시는 분도 답변 자체도 상당히 좀 매끄럽고, 앞으로 향후 전망에 있어서,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성장성에 상당한 좀 자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NC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시간을 빌어가지고 좀 꼼꼼하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준비된 자료 화면 보시면서 GNC 에너지가 어떤 회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화면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비상용 발전기를 이제 제작하고 설비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병화 발전 시설에 들어가는 가스 터빈이라던가 가스 엔진 이런 열병화 발전 시설에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관심들이 많은 바이오 가스 발전, 친환경 발전 사업에도 지금 진출해가지고 이쪽에서도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성장을 시켜놓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회사에서 가장 큰 폭의 어떤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비상용 발전기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상용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큰 건물들, 대형 건물 이런 쪽에 전기가 어떤 정전이 됐거나 전기가 부족할 때 비상용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젤 연료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사 같은 경우에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발전기 세트라던가 그다음에 제어 시스템, 그다음에 현장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엔진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 뭐 가스 엔진, 가스 터빈. 그래서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용 발전기, 그다음에 가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열병화 발전소 뭐 이런 쪽에 쓰이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발전기 용량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에 대한 그 설치, 그다음에 구축하는 시스템을 그런 그 역사를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소형 발전기서부터 대용량 발전기, 그 다음에 제어 시스템이라고 있는 것들은 이런 발전기가 한 대가 설치되는 것들이 아니라 맨 마지막 화면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열 몇 대씩 이렇게 발전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발전기들을 제어할 수 있는 독자적인 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어떤 매출에 대한 증감을 보여주면서 이 화면을 보시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던가 일반 건축물에 대한 비중이 한 58% 정도 됐었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이라던가 주택이 약간 좀 주춤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맨 밑에 그 IDC 센터죠. 그래서 대형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40% 가까운 흐름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 파란색으로 한 16.4% 되는 부분들이 이제 발전소나 플랜트 쪽에 들어가는 매출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발전기보다는 중대형,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영위하는 그런 발전기 쪽으로 이제 그 사업부가 이 사업에 대한 매출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그 수주에 대한 경쟁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이익률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8% 후반대로 영업이익률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GNC 에너지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사업적으로 가장 크게
회사를 이끌고 나왔던 사업부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고부가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IDC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거는 그 N사에서 한 120억 정도, 그다음에 S사, L사, 그다음에 L사 이거는 이제 영업적인 기밀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좀 밝히기로 좀 꺼려하는 부분이라서 이니셜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저는 알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하는 부분들은 최소 1,000억 정도의 규모의 어떤 그 발전기 시장이 어느 정도 나타날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해외 대형 IT 기업이죠.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베이, 그다음에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국내 쪽에다가 그 국내 IC 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이런 건물들을 지으려고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IT 강국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진이라던가 이런 지리적인 안정성에서도 또 우수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기업이나 대규모에 대한 투자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안정성적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이 대규모 어떤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 서버에 대한 용량들을 계속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C 센터 같은 경우는 대규모 하나의 어떤 그 소규모 발전소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전기를 또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쪽에 IC 센터가 추가적으로 건립을 한다고 한다면 동사가 수주할 수 있는 먹거리 시장이 더욱더 커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어떤 설치를 했었던 고객사와 구축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위쪽에 보시면 이제 IDC 센터로 만들었었던 게 이제 삼성 SDS, 그다음에 LG CNS, 그다음에 KT, 뭐 아시아나, 그다음에 LG U+ 등등이 있고요. 그 밑에 쪽으로는 뭐 여러 가지 큰 그 백화점, 그다음에 쇼핑몰, 그다음에 현대 엠코, 삼성 엔지니어링 등등 이런 ID 센터를 구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국내 공공기관 쪽으로는 중앙정부 통합센터라고 해가지고 대전과 광주에 있는 쪽에 지금 설치를 했고요. 베트남 하노이의 경남 기업에서 지금 랜드마크 타워에도 GNC 에너지가 만들어낸 비상용 발전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비상용 발전기 시장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매출, 그다음에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에 대한 상당히 큰 강점은 뭐냐면 큰 기업들에 있어서의 수주를 해보고 설치를 해봤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주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특히 입찰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할 때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어떤 시설에다가 설비를 하고 구축했었던 사례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IDC 센터,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구축이 필요한 대형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GNC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비슷한 사업부일 수 있지만 열병합 발전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날씨가 더 더워지면 이제 에어컨도 더 많이 틀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좀 힘든 여름을 좀 보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얘기가 되어지고 있냐 하면, 뭐 아시겠지만 소규모 발전소입니다. 지금 원자력이라던가 뭐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발전소에서부터 지금 수도권, 특히나 이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이라던가 이 도심지까지 보는 데 있어서 송전탑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전력에 대한 손실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역 단위별로 조그만 어떤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가지고 어떤 난방과 함께 전기에 대한 생산들도 이제 하는 시스템들을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 발전기를 통해가지고, 전력을 또 만들고요. 열 교환기를 통해가지고 또 온수까지 이렇게 생산한 두 가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 그다음에 열병합 발전소,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형 발전 분야에서 있어서의 정책적인 수혜가 또 기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자체도 설치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설치에 대한 장려금을 또 어느 정도 또 상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큰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열 공급 의무화, 그래서 뭐
그 RPS라던가 RHO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반영을 했을 때 그 지역구 자체적인 그 열병합 발전소에 어느 정도 또 포함을 되면서 소형 발전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LNG 가스, 그 다음에 천연가스 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이어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이 사실상 이제 그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활용해가지고 그 전력을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됐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셰일가스, 그래서 셰일가스 때문에 가스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가스 가격이 안정화되면 이 소형 발전, 그 다음에 그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서도 충분히 전력을 생산을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어떤 정부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도 지역구 내에서 어떤 커다란 발전 설비보다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정부의 정책적인 흐름이 좀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적인 효율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원자력 발전이라던가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100% 그 생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한 50%가 조금 못 미칠 만큼 되는데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한 40%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열을 이용한 난방이라던가 온수에 대한 부분들로도 한 40% 가까운 그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적인 전반적인 이용 효율도가 한 80%로 증가한다. 그래서 손실이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있어서의 그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어떤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느냐, 과거에 어떤 그 구축을 어느 곳에 이렇게 했었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중앙우체국, 그다음에 영등포에 있죠.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GNC 에너지가 그 생산한 가스 엔진 열병합 발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 그다음에 신정 쪽에도 열병합 발전소를 구축을 했던 과거의 어떤 흐름들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또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비상용 발전기 외에 이런 쪽에 대한 그 지역, 그다음에 소규모, 중소형 어떤 발전 시장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GNC 에너지는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죠. 바이오 가스 발전. 바이오 가스 발전이 과연 무엇인가? 바이오 하면 우리가 뭐 생체 그래가지고 어떤 인체공학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 많으신데, 바이오가스가 과연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 슬러지, 그 다음에 가축의 분뇨, 이런 것들에서 이런 버려지는 자원들이죠. 이제 버려지는 자원들을 모아다가 수분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 말려가지고 그걸 이제 숙성하고 발효시키면 그 안에서 메탄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탄 가스를 통해 가지고 액화 가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이오 가스라고 하는데 발전용 전력이라던가 난방용 연료 이런 부분으로 이제 쓸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2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된 전기는 다시 이제 한국전력에 되팔아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수익을 다시 한번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시장에서 또 하나 관심 갖고 있는 건 저 아래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REC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증서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매출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수도권, 그 다음에 청주시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용량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일단 연간적으로 한 25억 정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좀 작은 거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 그래서 연간 한 30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만 한 2군데에서 4군데 정도 추가적으로 그 인수와 설치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풍력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전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정부 정책적인 수혜가 또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려지는 폐기물,
특히나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어떤 그 하수에 대한 슬러지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도 앞으로 계속 이 사업적인 부분을 넓혀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해외 쪽에도 진출해가지고 벨라루스라는 회사 그 국가하고 앞으로 벨라루스에서는 그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공돼야 하는 가축의 분뇨라던가 옥수수에 대한 그 자원들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하고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에너지를 벨라루스에 다시 팔아가지고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을 낼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해외 쪽으로도 또 진출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 같은 경우 2017년까지 한 10개소 정도까지 이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늘려나가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이런 쪽에 대한 그 발전소를 늘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상반기 이전에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2개에서 4개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어떤 그 외형 성장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부 비원들 매출을 좀 보시면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발전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냈던 어떤 매출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맨 하단에 있는 바이오가스 발전 매출이 2014년도, 2015년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안정성을 같이 이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GNC 에너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은 뭐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비상용 발전기, 그 주택용, 건설용 발전기 시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IT와 R&D 센터, 그래서 아까 IDC 센터를 통했던 비상용 발전기, 큰 대규모의 비상용 발전기,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 시설, 그리고 특히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 3대 축을 이용해 가지고 매출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685억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 매출액이 늘어날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수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편차는 있겠지만 회사와 어떤 그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10%에서 15% 정도 매출액이 증가할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익적인 부분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58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 정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의 이익적인 측면이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GNC 에너지에서 좀 그 사업적인 내용들, 앞으로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그렇다면 GNC 에너지 언제 구간에서 좀 사는 게 유리할 수 있을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12,300원, 3.9% 정도 하락이 진행되어졌는데요. 오히려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로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방송이 이제 수요일날 방송인데 주가가 좀 떨어져서, 오히려 저 매수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더 기회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2,0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좀 지지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기존에 상승을 할 때 갭이 들어갔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메워놓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장 정도에 12,000원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12,000원 정도를 지지할 수 있는 흐름들로 예상을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매수하는 가격을 12,0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하겠고 목표가는 1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1,000원 정도에 설정을 하고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GNC 에너지 탐방 다녀왔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GNC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을 할 시간이죠. 일단 오늘 어떤 분이 어떤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네.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가지고 전화 주셨죠? 저는 ICD하고 예, 한솔 홈테크하고 예. 두 두 종목만 가지입니다. 가지고 계세요? 네? 두 종목만 가지고 계세요? 다른 건 어디 매매를 해가지고 예, 예. 지금 현찰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고 에이빌 CN이라고 있던데 그걸 살 예정이거든요. 에이블 CNC요? 네, 에이빌 CN. 화장품 만드는 회사. 예예. 예,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는 ICD하고 한솔 홈데코 이제 두 종목 네. 보유하고 계신 거 네네. 맞으시고요? 그리고 저 예. ICD는 예. 그 김용준 멘토님의 그 예. 말씀을 듣고 예, 그래 샀는데 지금 뭐 내리막길 걷고 있어가지고 예.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투자를 하시는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 뭐 약간 좀 그 중기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저는 매수하시는 기적으로 거예요? 좀 하다가 지금은 거의 뭐 단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 투자를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갔는데 별로 재미를 못 보셨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길게 갖고 가시다가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혹은 또 손실을 보시면 생각이 이제 좀 짧게 가시는 쪽으로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전화 주신 분도 그러신 것 같은데 ICD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시죠? 이게 저 기관이 김용준 멘토님께서 예. 아무래도 예. 기관이 안 살 수가 없다. 예. 이런 내 말씀을 믿고 예. 그분 또 말씀을 또 확실히 제가 믿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산 건데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앞으로의 이제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네.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조민규 멘토입니다. 네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TV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분이 이제 추천하시거나 혹은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은 그분의 성함보다는 그냥 예. 본인이 사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 종목은 제 이름을 대고 여쭤보셔도 되는데 예. 또 전문가들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하시고요. 일단 ICD에 대한 부분, 이제 업종적인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ICD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제가 기업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A3 삼성 쪽에서 앞으로 A3에 대한 투자가 좀 진행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부분 이제 OLED 장비 업종들이 장비 관련들이 좀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대세적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기업적인 부분을 보면요. 지금 현재 ICD가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한 100억에서 한 120억 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PER이 한 20배수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절대적인 가치가 그렇게 싼 구간에 속하지는 않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OLED 시장에 대한 개화가 됐을 때 이런 OLED 장비 업종들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약간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 역시도 사실 그 OLED 장비 업종이라던가 뭐 ICD 같은 경우도 잘 알고 있는 회사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매수하셨던 가격이 12,500원에 사셨으면 바닥권에 사신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좀 그 심리적인 상태가 좀 불안하게 되죠. 분명히 매수하시거나 혹은 다른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정답일 겁니다. 사실 때도 앞으로 주가가 좋아질 거고 이런 쪽 사업이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매수를 하셨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약간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보유를 해나가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비중이 좀 많이 높으세요. 60% 비중이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도 불구하고 좀 중소형주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분할적으로 이렇게 모아나가는 그런 맛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한 60% 정도는 비중이 좀 높으신 것 같고 비중을 한 절반 정도로 좀 축소하시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1차적인 그 현재 있어서의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밖에 제가 제시를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온다고 해도 사실 이 OLED 시장은 대형 TV 시장이 열려야지만 사실 이제 이 장비 관련주들이 큰 폭의 어떤
실적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떤 중소형 이런 그 A3 정도 라인 가지고서는 큰 어떤 그 기대적인 모멘텀률이 좀 약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저 개인적으로도 손절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1,500원 정도로 좀 낮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뭐 1,500원까지는 크게 안 밀릴 거라고 예상은 되어지는데, 혹시라도 1,500원 정도가 이탈이 되면, 주가가 회복하는 데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대응을 하시고, 대신에 비중은 조금 한 절반 정도 좀 줄이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한소 홈데코인데요. 한솔 홈데코를 매수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건 뭐, 거래하는 정근회사에서 해서 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450원이시네요? 예. 비중도 한 40% 정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두 종목이 있다 보니까 두 종목이 다 올라가면 행복하고 기쁘실 텐데 두 종목에 같이 쉬면은 이제 밥맛이 이제 입맛이 좀 없어지실 것 같아요. 일단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한 1,000원대서부터 한 200~300원대부터 한 1년 동안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최근 들어서 그 바이오 관련된 그다음에 그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정책 그다음에 그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도 동반해가지고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어서의 주가 흐름은 사실상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물론 회사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건 분명하지만 매수하는 가격대 자체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2,200원 정도가 이탈이 되면 일단 박스권 하단부로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한 2,2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 자체가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비중도 한 40% 정도 되시기 때문에 비중도 적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이 종목도 한 절반 정도 줄이셔가지고 종목을 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2,45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추세가 고점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점은 저점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보통 생명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1선 정도에 좀 부닥치는 자리, 약간 좀 주가가 쉴 때, 아니면 빠른 상승을 좀 원하신다고 한다면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갓 돌파하는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앞으로 좀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절반 정도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손절가는 2,2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에이블 CNC가 궁금하시다고 하셨죠? 에이블 CNC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 상당히 좀 많이 바닥에서 그 고점에서부터 쭉 하락을 보여주고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종목으로? 이 종목 말고? 그러니까 에이블 CNC는 관심만 가지시고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주가적인 부분에서 아까 앞서서 매수하셨던 거랑은 또 반대적인 흐름이에요. 또 지금 ICD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이고 한솔홈데코는 이제 고가를 계속해가지고 올라가는 흐름인데 에이블 CNC는 또 바닥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시세를 크게 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진행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업황이 아주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과거에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이블 CNC보다는 다른 종목군들 그다음에 뭐 저뿐만 아니라 대박플러스나 뭐 서울경제TV는 전문가들이 잘 하시잖아요. 제가 GNC 에너지를 제가 같이 끝나가지고 이걸 사서 그걸 따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아마 12,0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내일 그 오전에 무료 방송이 있어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내일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이 좀 제가 관심 있게 보는지
또 한번 예. 오셔가지고 또 참석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예.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장중에 9시부터 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고지에는 야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전입니다. 주간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오전, 예. 예, 내일 예. 오전 9시에 오셔가지고 어저께 포트폴리오 상담하셨던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예, 제가 좀 유망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꼭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아이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어찌됐든 그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잘 대응하셔가지고 예. 더 높은 수익률 내시길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고요. 예, 더 궁금하신 감사합니다. 사항은 없으시죠? 네. 뭐, 예.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한번 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박 플러스 시즌2 수요일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조민규였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유망 업종 그중에서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또 한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궁금함, 그다음에 업종에 대한 궁금함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할 테니까 내일 무료 방송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요일 대박 플러스 시즌2를 책임지고 있는 조민규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